그러면 지금의 애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착 유형은요, 크게 불안정 애착과 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불안정 애착에는 이렇게 세 가지 애착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아주 세세한 분류까지는 모르셔도 불안정 애착과 안정 애착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서도 느끼다시피 불안정 애착은 왠지 내 아이와 내가 편안하지 않게 상호작용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가 되시죠? 안정 애착은 좀 편안하게 내 아이와 나의 관계가 이어진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애착의 질은요, 양육자하고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이 돼요. 이 주 양육자는 아이를 더 많이 봐주는 사람,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책임은 지시지만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엄마와 아빠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저는 맞벌이 부부라서 할머니가 키워주세요. 할머니가 대부분 아이를 보십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시기는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선 엄마, 아빠랍니다. 자, 안정애착을 잘 형성하려면요. 내 아이가 타고난 기질, 까다로운 기질이냐, 느린 기질이냐, 순한 기질이냐, 이거보다도요. 양육자가 내 아이에게 맞는 반응과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려면 내 아이가 원하는 마음의 저 신호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민감성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환경을 구성하시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이나 느린 기질 영유아도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해적의 반응을 잘 해주시면요. 자, 안정애착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민감하세요. 계속 제가 민감성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가 요구할 때, 정말 물이라고 한마디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오, 목말라, 물 줄까? 한번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물 주시고. 자, 미리 아이가 말하기 전에 하시는 게 민감성은 아니에요. 아이가 표현했을 때 바로 즉시 반응해 주시는 게 바로 민감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목마르지 엄마 아빠가 물 줄까? 너 좀 피곤하지 좀 잠잘래? 너 좀 심심하지 엄마 아빠랑 놀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뭔가 내가 생각해서 하는 주도성이 없어지고요. 판단 능력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자, 아이가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바로 그 즉시 반응해 주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 그게 바로 민감성입니다. 자, 그런데 불안정 애착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은요, 양육 태도가 자주 바뀌세요. 어느 때는 잘 놀아주시다가, 어느 때는 잘 못 놀아주시고, 어느 때는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셨는데, 또 본인의 감정 상태나 힘든 상태에 따라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 때문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는 엄마가 내가 물 흘렸을 때, 물 흘렸어. 엄마가 닦아줄게 하고 잘 닦아주셨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화를 내시지? 그러면 물을 절대로 흘리면 안 되나? 그러면 물을 흘렸을 때는 내가 닦아야 되나? 또, 엄마가 내가 이렇게 밥 먹을 때 지난번에는, 먹기 싫으면, 요거 하나만 더 먹자라고 잘 타일러 주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행동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럼 아이 스스로가 내 마음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한 그런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자아 개념이 잘 발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엄마 아빠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이러네. 지난번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하지? 라는 마음이 계속 반복되면 엄마 아빠를 믿는 신뢰감을 잘 발달시킬 수가 없어요. 자, 가장 내가 믿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엄마 아빠죠. 네,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보여도 화내고 저렇게 보여도 화내고 이렇게 보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웃어주고 저렇게 보였더니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또 괜찮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힘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일관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정서적으로 교류하시는 거. 아이가 즐거울 때, 너가 즐거우니까 엄마 아빠도 기분 좋다. 또 아이는 굉장히 뭐 기분이 좋고 막 흥분되고 놀자고 하는데 어느 때는 엄마 아빠도 힘들 때 있잖아요. 또 회사에 갔다 오시고 너무 지쳐 있는데 아이랑 놀아줘야 되는 그 부담감에 그럴 때도 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는 오늘 너무 기분 좋구나. 엄마 아빠랑 놀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금 조금 피곤해.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줄래?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오늘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너무 힘드니까 네가 이해해 주면 오늘은 놀이를 조금 짧게 놀고 내일 많이 놀까? 이런 식으로 아이랑 나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정서적인 반응에 엄마 아빠가 민감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 플러스 자, 피하게 되는 자, 이건 마음속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자, 행동으로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회피 애착은 불안정 애착의 한 유형이었어요. 자, 회피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하고 애착을 잘 형성하시려면요. 막 안아주셔야 돼요. 자, 신체적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욕하실 때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 끝나고 났을 때도 막 오일 발라주시고 로션 발라주시면서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편안한 상호작용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있어요. 자, 엄마 아빠가 좀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다칠까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내 아이가 위험할까 봐. 거긴 안 돼. 가면 안 돼. 이거 위험하네. 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요.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것부터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심하게 간섭을 당하거나 또 지나친 과보호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문제 해결 능력도 발달시킬 수 없을 뿐더러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게 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후에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의지만 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잘 발달시키지 못해요. 네. 그래서 영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네, 장을 마련해 주시는 거, 표현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의 얼굴 때문에 또 여기가 안 보이네요. 첫 번째가 바로 요거 쳐볼게요. 민감성이었어요. 네. 자, 영화의 신호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시는 거.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잘 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울음의 의미를 잘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바로 주시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 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감정만 다 표현하게 해주시는 거는 아니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호작용 하시는 거, 그다음에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미리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적절할 때 도움을 주시는 거, 그다음에 적절할 때 자극 주시는 거. 이 자극이 장난감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가 말로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하게 이런 양육 행동을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자, 우리 아이랑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놀아주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착 발달 놀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존중해 주시면서 노시는 거예요. 자, 존중은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뭐 하고 싶어? 너는 어떤데? 너는 지금 기분이 어때?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뭐야?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너무 귀찮고 힘든데 애가 옆에서 놀아요. 그럼 그래 그래. 그랬어. 자, 엄마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압니다. 엄마 아빠 나랑 놀기 되게 싫구나. 네. 자, 그래서 온전히 아이를 잘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자, 놀이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한 10분을 놀아도 진실하게 수용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면서 놀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가 말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해요.
아주 잘 눈 마주치면서 들어주시는 거. 엄마 아빠는 다른 거 하면서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가 말할 때는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고도 멈추고 아이의 눈을 아주 잠깐이라도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엄마 아빠의 감정도 잘 표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부모 애착과 놀이를 하실 때, 자, 엄마 아빠가 가지셔야 되는 마음, 또 태도예요. 일단은 잘 놀아주시면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도 즐거우셔야 돼요. 자, 아이를 온몸으로 잘 받아주시는 거, 자, 수용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호기심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죠? 이건 뭘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를 놀면은 우리가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자, 우리는 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아이의 말과 행동과 태도, 모습에 공감해 주시는 거. 와, 너 너무 기분 좋구나. 너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자리연 칭찬의 의미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뭔가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잘 논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과정에서의 공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활동적인 아이. 내 아이가 활동적이다. 활동적인 아이들은요, 놀잇감 하나에만 집중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얘 너무 산만해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활동적인 아이는요, 호기심이 많고요, 승부력이 강해요. 물론 기분이 자주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온몸으로 잘 놀 수 있는 놀잇감을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깥 놀이가 좀 중요해요. 계획이나 규칙 있는 상황은 어려워해요. 어렵고 못한다고 다른 아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의 성향에 맞는 놀이를 해주시면 되세요. 바로 그런 놀이가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바깥놀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미술놀이 하는 거, 뭐 크레파스로 뭐 그림 그리는 거. 근데 그림 그려도 활동적인 아이는요, 아주 작은 스케치북은, 팔 짧지만한 스케치북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전지를 주셔도 좋고요. 거기에서만 몸놀이를 해주셔도 좋고요. 몸을 그리게 해주신다던가. 또 사실 활동적인 아이들에게 물감을 쓰게 하는 거는 굉장히 네, 부모님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치우는 게. 자, 그래서 종이는 크다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 뭐 퍼즐이라던가 또는 뭐 기찻길을 꾸미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블록 쌓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요, 놀이터 가서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노는 거. 물론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활동적인 아이들은요, 주변을 잘 보지 않고 신체 놀이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있으면 쉽게 다쳐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놀이터에서 이런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능적인 아이들은요, 새로운 놀이에 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위축되어 보일 수는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색을 하는 기간이 긴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 명의 아이들에 끼어서 노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내 아이 사회성 부족한가 봐. 아, 내 아이는 여러 아이들하고 노는 게 굉장히 힘드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내 아이는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촉하지 않으실 수 있죠. 자, 수능적인 아이는요. 앉아서 가만히 엄마 아빠랑 같이 퍼즐놀이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퍼즐을 놀 때요. 그냥 노는 거 아니고 아이 한 번, 엄마 한 번, 아빠 한 번, 또 아빠 한 번, 엄마 한 번, 아이 한 번. 이렇게 뭐 차례대로 놀아줄 수도 있고요. 퍼즐을 직접 만들어서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순하기 때문에 뭐 학습 놀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뭐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역할놀이. 집에서 엄마 아빠랑 병원 놀이를 한다던가, 뭐 기차 놀이 하면서 뭐 역장과 손님을 역할을 나눠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의사일까? 누가 먼저 간호사 해볼까? 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더 먼저 재미나게 한번 놀아주자 하면서 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적응이 느리고 또 좀 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놀이 활동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인 놀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느린 아이들은요, 활동성도 별로 없고요. 가지 놀이만 또 하려고 그래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놀이만 한다고 해서 더 재미나게 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감정, 긍정적인 표현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더 순응한 아이보다도 더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또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급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느린 아이의 발달 속도, 또 반응 속도를 보시면서 상호작용을 끌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고민되시잖아요. 아까 선생님은 민감성 있게 하라고 해서 아이가 보일 때, 먼저 요구할 때 반응해 주라고 했는데 내 아이는 느려서 어떡하지? 자,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먼저 제시를 해주고 아이의 반응을 보시고 그 반응에 맞춤 반응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자, 그런 이제 순차적인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자,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일에 아무리 기다려도 내 아이가 너무 느려서 또 너무 소극적이라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 단순한 거부터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뭐 동물책을 읽어주신다던가, 소근육 놀이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놀이터 가서 그네 태워주시는 거, 미끄럼틀 태워주시는 거, 집에서는 같이 퍼즐 놀이 하는 거, 요런 혼자 하는 놀이부터 같이 즐겨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사실은 아주 단순한 놀이이기는 하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서 상호작용을 좀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플레이도 같은 거, 사차르 같은 거, 뭐 천사 점토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이 소근육을 좀 발달시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걸로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는 거, 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소리 나는 장난감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나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잇감이에요. 자,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머님, 아버님들 가정에 놀잇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새로운 놀잇감 나왔대라고 사주시기보다는요, 집에 있는 놀잇감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 아이의 기질에 맞게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내 아이 기질을 파악해서 놀이하는 거. 그런데 훈육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자, 훈육은 언제 해야 되나요? 네, 뗐을 때. 그리고 내 아이랑 나랑 상호작용 잘 안 될 때. 주로 아이가, 네, 매달리고 울고 불고 짜증내고 화낼 때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를 잘 모를 때. 자, 그럴 때, 일단 부정적인 감정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그런 이제 훈육을 병행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과 권유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거는요. 사실은 엄마 아빠도 사람이라서 아이가 힘들게 하면 화가 나요. 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내 아이랑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웬만하면 일으키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참으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권유도 적절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밥 먹을 건데 네가 계속 놀겠다고 떼를 쓰면 엄마도 아빠도 더 재미나게 놀아줄 수가 없어. 자, 이거 놀고 잠깐 밥을 먹고 나서 또 재미나게 놀 건지 아니면 밥을 조금 늦게 먹고 이거 놀고 나서 치우고 그리고 밥을 먹을 건지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뭔가 선택권을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아이하고의 기싸움. 네. 자, 이 기싸움을 피하는 방법도요, 내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달라요.
자, 먼저 감정도 알아주셔야 되고, 상황 얘기도 해주셔야 되고, 아이를 달래셔야 되는데요. 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달랬을 때 마음이 가라앉냐, 달래지느냐는요,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달라요. 자, 내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한두 번만 이야기하면 좀 알아듣고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도저히 그게 잘 안 된다. 상황마다 다르다. 그러면 상황마다 다른 방법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특히 뭐밥 먹기 전에 제일 때를 많이 쓴다. 자, 그러면 밥 먹는 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더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놀이를 하는 그때 좀 치우는 그런 행동들을 자, 빨리 재빠르게 좀 신속하게 하시고 밥을 먹이신다던가 또 밖에 나가서 놀 때 집에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럴 때 기싸움이 심하다. 그러면 좀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깜깜해졌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잘 거야. 예. 그러면서 점차 아이가 그런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밝은 대낮에 나가서 놀고 이제 곧 깜깜해진대 라는 걸로 이제 설득을 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자, 부모로서의 자존감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죠.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자, 이렇게 양육 전문가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하더라도요. 내 아이가 언제 힘든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또 언제 활동적이고, 언제 내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자,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내 아이는 내가 전문가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것만큼 아이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자, 항상 늘 행복하게 내 아이와 잘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